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4강입니다. 교재로는요 482페이지 임대차 양도와 전대 나오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임차권은 양도 자유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봐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자, 1년 계약하고 왔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식당 오픈했는데 팔이 날려요. 그러면 속쓰립죠, 그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자, 중간에 나가겠다 그랬을 때 물론 임차인이 합의를 해주면 합의 해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1년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안 돼. 1년 계약했으니 나는 1년 후에 보증금 돌려줄 거야.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계약했으면 1년 동안 임대 관리비 다 내야 돼요. 속쓰립잖아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냐면 남은 9개월이 있다. 지금 3개월 만에 팔이 날리고 있으면 남은 9개월이 있다. 그러면 이 9개월 동안 남에게 이게 다시 뭐예요? 임차권 양도하거나 또는 그걸 세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임차권 양도 전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그러면 갑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라고 그러죠. 임대차. 그런데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요.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어쩌냐면 자, 을은 이제 쏙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 병이 임차인이 되는 게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대라는 것은 전대차라고 그러는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남은 기간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대차 그런 거죠. 그러면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임대인, 여기가 임차인이죠. 그죠? 이 임차인을 뭐라고도 그러냐면 전대차에서는 전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차인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 전대는 이처럼 개념에서 차이가 있고요. 법적 효력은 99%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로 시험은 전대차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대차로 강의를 드릴게요. 자, 이때 이 임차권 양도 전대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그 말이에요. 동의를 요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요. 자, 그 소부분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소부분 임대차. 여기다 적을게요. 소부분 임대차다 그러면 이때는 이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만 생각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임차인이에요. 아파트 임차인인데 시골에 있는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누구야, 내 아들이 그 서울로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6개월 1년 연수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 혹시 방 하나 비니? 그래서 비어. 그러면 내가 저기 월세 좀 줄 테니까 우리 아들 너가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래라, 아들 보내라. 이게 뭐예요? 소부분 임대차죠. 그죠? 이때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는 어때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의 없이 자, 전대차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효력을 보려고 한다고요. 시험에 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자체도 유효해요. 다만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겠죠. 그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의무 위반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채무 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네,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다. 이것 자체도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다만 이 경우 갑은요. 을을 상대로 을이 의무 위반했잖아요. 의무 위반했으니까 뭐 해버릴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다고요. 해지해버릴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자체가
을하고 병하고 부부관계였어요. 을하고 병이 부부관계다 그러죠. 그죠? 부부관계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일심동체 그러잖아요. 일심동체.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심동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보지를 안 해버려요. 배신행위라고 보지 않아서 이때는 어때요? 부부관계다 그랬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건데 갑이 을에게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해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갑이 을에게 해지 안 했단 말이죠. 해지 안 했다 그랬을 때죠. 그죠? 해지 안 했다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문제인데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해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어쩌냐면 해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요. 을에게요.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차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임대차 해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니까. 그죠?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어쩌냐면 갑이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요. 자, 어쩌냐면 갑에게 손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라는 게 없죠. 그죠? 손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쩌냐면 갑은 병에게요.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봐보시면 갑이 을에게 해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해지 않았으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한 관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손해 자체가 없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갑이 을에게 해지를 했죠. 해지를 했으면 차임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죠. 그죠? 그때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요. 이 상태에서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는 직접 차임 청구 못 합니다. 차임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직접 차임 청구 못 해요. 다만 뭘 할 수 있냐면 을은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겠죠? 네, 차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대의는 뭐냐면 우리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갑하고 을 관계에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의 권리를 갑이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용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죠. 그죠? 동의가 있어도 어쩌냐면 갑하고 을 사이에 임대차가 있고요. 을하고 병 사이에 전대차가 있는 것이지 갑하고 병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냐면 자, 1번 여전히 뭐예요?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죠?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자, 봐보세요. 주의하세요. 법리상으로는 동의 있는 전대차여도 갑하고 병 사이에 무슨 계약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은 병에게는 직접 차임 청구를 못해야 맞아요. 못해야 맞는 거예요. 왜요? 둘 사이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법 규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요 임대인에게 의무는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는 부담한다. 그러나 권리는 여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부담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갑은 병에게 차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쩌냐면 봐보시면 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임대차가 있고 전대차가 있죠. 그죠? 전대차가 있는데 병이 변제기 전에 을에게요. 차임을 지급해버렸죠. 그런데 갑이 병에게 차임 청구하죠. 그러면 이중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간에 맞춰가지고 차임을 줬다 그러면 갑에게 줄 필요가 없는데 기간 전에 을에게 줬을 때는 갑이 이중으로 지급 청구하면 또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는 없다고요?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없어서 어쩌냐면 이번에 병은요. 갑과의 관계예요. 갑과의 관계. 을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갑과의 관계예요. 갑과의 관계에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쩌냐면 필요비 청구 못해요. 유익비 청구 못합니다. 물론 병은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은 또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병이 갑에게 직접 필요비 유익비 청구 못한다고. 예,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째야 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같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법 규정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나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죠. 그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의 있는 전대차를 적법전대 그래요. 적법전대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의하실 거 동의 없는 전대차 있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무단전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적법전대고요. 그러니까 무단전대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무단전대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죠. 갑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요? 갑이 결국은 가져갈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 그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구예요? 갑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갑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이어야 돼요. 또는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을로부터 매수한 물건도 가능해요. 그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먼저 갱신 청구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482페이지 보면 박스 4번 임대차 양도 전대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한가로 2번 무단 양도와 전대 금지 나와요. 동의 일시할 수 있는데 다만 동그라미 2번 보면 소부분 있잖아요. 소부분은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483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나오죠. 그죠? 양도 나오고 자, 넘겨보시면 484페이지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3번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면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나오죠. 그죠? 전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펴보시냐면 자, 거기 어디 펴보시냐면 거기 죄송합니다. 거기 485페이지 보면 거기 한가로 4번에 점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 나오죠. 그죠? 특별 규정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어떤 개념을 가지시냐면 전대차는 임대차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임대차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대차도 소멸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먼저 가지시라고요. 이렇게 가지시는데 다만 지금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요.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기간
만료돼서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소멸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 짜고 임대차를 소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대차 소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한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이죠.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그죠?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둘이 짰다 그 말이죠. 계약을 종료한 때, 그죠? 또는 임차인의 일방적 임차권 포기 등의 경우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임대차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증금과 권리금 이게 나올 거예요. 보증금, 권리금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권리금 부분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문제는 보증금인데 보증금이라는 것은요. 거기 어디 보시냐면 한가로 3번에 보증금 계약 보세요. 우리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법률 용어는 아닌데 흔히 전세 그러잖아요. 보증금 얼마 있고 월세 얼마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전세 그러잖아요. 보증금 없는 계약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월세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한꺼번에 주고 깔아놓고 그죠? 달달이 깐다 그래서 깔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보증금 계약은 여물 계약일 수도 있지만 낙선 계약일 수도 있다. 여물 계약 그러면 현대계보 그랬죠. 그죠? 보증금 계약 그건데 자, 동그라미 3번 보면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먼저 있고 나서 보증금 계약은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체결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487페이지 보면 메뉴에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증금이라는 것은 왜 받습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세가 밀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까고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죠. 또요. 만약에 임차 목적물이 파손됐다. 수선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까고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게 그런 용도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그러죠. 그러면 월세가 밀리면 어때요?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그죠? 충당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임대인 마음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 주고 월세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월세 주라고 그러세요?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얼른 생각은 꼭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왜? 계약 자체가 보증금 따로, 월세 따로 있으면 보증금 나도 월세 줘야지. 임차인이 어때요? 보증금 있으니까 거기서 까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월세 줘야 돼요. 다만 안 주면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증금에서 깔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그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88페이지 보면 박스 6번 이제 임대차 종료 나오죠. 그죠? 임대차 종료 원인을 보면 거기 한가로 1번에 전속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열세, 목적물 인도 의무가 동시행 관계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89페이지 보면 한가로 2번에 해지 통고 나오죠. 그죠?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해지 통고 보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죠? 임대차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죠? 안 했을 때는 당사자, 양 당사자 모두죠. 그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는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때도요. 의무규정이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존속기간 내라도 해지할 수 있다 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 유보, 놔뒀다 이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6개월,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을 때 그랬죠. 그죠? 근데 파산은 파산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법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민법에는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은 때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임대차 존속 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도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까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보면 계약 해지 나오죠. 그죠? 자, 해지 예를 들어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해지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 해지는 그때부터 무효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경우였는데 채무 불이행 외에도 거기 동그라미 4번 보면 이기 차임 연체 이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외에도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아까 뭐였어요? 보관공사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관공사해라. 그래서 임차인이 자 보관공사하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할 때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해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2번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로 멸실이 됐다 그러면 뭐 해지를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했죠. 벼락 맞았다. 근데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인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뭐였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죠. 그죠? 그럼 뭐 할 수 있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대차 종료 효과. 임대차가 끝났다 그러면 임차인은 열쇠 넘겨줘야죠. 그죠? 넘겨줄 때 어떻게 해요? 온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해 줘야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나대지로 빌렸으면 나대지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소급표 그랬지 해지죠. 그죠? 그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살펴봤는데 항상 임대차는요. 크게 머릿속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전세권하고는 뭐가 같고 다르고 그 다음에 특별법하고는 뭐가 같고 다르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알고 계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돈 부분이란 말, 돈 부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양도 자유. 아셨죠? 이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것들이요. 이렇게 보시면 임대차는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부분이 임대차 중에서도 민법상 임대차죠? 그러면 언제 적용됐어요? 주택일 때 아니고 금액 제한이 있는 상가일 때 아니고 금액 초과하는 상가나 그죠? 여러분이 서울역 앞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20만 원 그러면 환산 보증금 6억 2천이죠? 그때 금액 초과하거나 혹은 교회가 들어온다 비영업용이거나 토지 임대차일 때 적용되는 임대차를 공부한 거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강은 시간이 짧기는 한데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물권법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14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